제가 삼성과 네이버 협업 로봇이나 기타의 어떤 머스크 로봇, 기타 모든 로봇 제작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그 어떤 그 인터넷망을 사용하거나 그러면 인터넷 채팅식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어 서로 간의 위치를 판별하거나 그러면 이 망을 통해서 서로 간의 통신 구조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체 메시지, 전체 로봇에게 이렇게 그 서로 간의 의견을 갖다 전체 로봇이 앞으로 AI로 이제 진화될 거니까 AI 서로 간의 의견을 같이 메시지를 공동으로 전하거나 또는 그중에 몇 개의 로봇만 서로 모여서 반상회 하듯이 아파트 반상회 하듯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정보를 주고받거나 그런 각각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유튜브 이런 데서도 뭐 카카오톡 이런데 그다음에 아니면은 뭡니까 페이스북 이런 데 플랫폼을 좀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또는 뭐 월마트, 아마존 이런 데도 되게 좀 쿠팡도 되고 뭐 다른데 알리바바도 되고 이런 데가 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도 가능하고 저는 많은 이제 구독자를 갖고 있는 많은 회원을 갖고 있는 데는 다 됩니다. 조그만 아파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방송 채널로 해서 음악을 스트리밍해든 영화를 틀어준 데에서 방송으로 발전을 하고 방송 하루에 이렇게 유튜브나 넷플릭스 동영상 지금 40개씩만 틀어주고 500개 채널도 방송을 공짜로 제공하고 무료 이렇게 사람을 끌어모으는 장치로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 소비자 환경, 소비자가 그 동영상을 유튜브, 넷플릭스에 올려서 거기서 이렇게 다시 추가적으로 광고 수익과 판매 수익 이런 것을 홈페이지나 블로그로 만들어서 거기서 물건을 판매한다거나 광고를 추가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음악도 판매를 하고요. 다양한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를 통신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서로 간에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통신하고 그에 따라서 무료 유료 이렇게 많이 쓰는 그 어떤 것을 따라서 무료 유료로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가입자,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어떤 스마트폰, 집전화에도 이렇게 이것을 연결해가지고 요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게도 이 얘기를 했었더니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했어요. 제 페이스북에 어떤 국정원이라든 행정안전부, 노동부, 그다음 주한미 대사관, 경찰청, 그다음 서울시, 그다음 각 인천시 각장의 지방자치단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하나 천무 이게 항상 하나 영상 레이더 기술도 제 기술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다른 영상을 보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스북 하나가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인텔 그다음에 구글, 유튜브, 네이버, 한국은행 하여튼 정부의 주한미 대사관들, 오스트리아 관광청, 주한미 대사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관공서가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셨어요. 카이스트 지적재산권협회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까지 이례적으로 많이 외국인 회원만 5천 명 두고 있고요. 한국인 약간 섞여 있는지도 모르는데 한국인은 안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약간 문제가 일으키는 회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 부분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5천 명 개인으로서는 5천 명으로 제한을 하셨더라고요. 옛날에 아니었는데 그래서 5천 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글도 많이 들어오고요. 네, 화려합니다. 네, 근데 유튜브는 숫자가 적은데도 이렇게 YTN의 플라스틱 창 할 것 없이 이렇게 비상벨 시스템,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의 격벽 처리, 이렇게 배터리에 냉난방 시스템, 또는 비행체 왼쪽 오른쪽에 각각 틀린 회전수를 주는 이런 걸 통해 조향을 한다든지, 프로펠러, 가변 프로펠러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가 위로 올라간 그런 기술이 그대로 현대 기아차에서 원래는 자동차 이렇게 바퀴를 갖다 각자게 이렇게 네 군데 모터를 달아갖고 좌우에 그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제가 있고 모터를 다 각각 다른 회전수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이제 조향을 한 YTN에 없던 중소기업 업체가 보도를 하시더니
또 기술이 완전히 구현된 게 아니라 그냥 그림상으로만 하시더라고. 그림 이렇게 동영상상으로만. 그다음에 뭐 미국, 독일의 어떤 비행체 업적 하더니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이 이런 게 엄청 많아요. YTN에 왜 내 기술이 쭈루루루 다 모여있냐라는 거. 저는 제 기술이니까 한눈에 알아봤죠. 태양광 발전에다가 이렇게 또 어떤 거기는 기술을 설명 안 했어요. 태양광 발전에다가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거기 원래 50m, 100m짜리도 돼요. 회전축을 돌릴 수 있으면. 그리고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잔뜩 감아놓고 위로 통이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서들을 한 개에 뭐 두꺼운 걸 배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겹에 이런 또는 그 대중소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구자석들을 배치해서 회전하여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전기줄은 송전하는 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 안에 구리선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파수 방식으로 바뀐다고 이거 통신 구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동축 케이블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 광섬유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광섬유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광을 증폭하는 장치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광섬유선도 주파수로 광신호도 주파수 신호로 바꿔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의 기술도 이렇게 나온 것 같고 되게 뭐 이렇게 전 세계로 수천 조 번을 그 수백 조 번을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수저방 0.1cm나 뭐 0.5cm 단위로 가는 반도체 안에서 0.0000mm겠죠. 건물 안도 이렇게 이런 좌표와 수저방처럼 파악하 있어 로봇 같은 거 움직일 수 있죠. 이거를 얘기를 했더니 어떤 상수도 업체 상수도 그 진단 장비 그것을 개발하는 YTN 거기다가 그걸 쓰시더라고요. 되게 황당했어요. 이게 여기서 나온 기술마다 거기 다 나와요. YTN에 어떤 YTN 왜 내 기술이 다 모여있냐라는 지적재산권법이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인데 민사소송 따로 저한테 나중에 사신 분들이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광고 내셨고요. 현대기아차도 광고 내셨어요. LG그룹도 광고 내고 광고 낸 데 굉장히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렇게 어떤 그 오픈 AI의 소라의 기술이 제 기술 그 인공지능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인공지능이 어떤 사물을 이해하고 어떤 것을 영화처럼 장면을 만드는 거래 이런 단순 구성 요소로부터 시작해서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추가함으로써 슈퍼마켓처럼 해서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데 슈퍼마켓 10개 팔다가 100개 팔고 이렇게 10,000개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잡한 변수를 추가시켜 나가는 방법을 해가지고 어떤 인간을 이해를 하는 거죠. 어떤 장면을 만들어낸 거나 동영 이런 기술들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언어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언어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성격이라든지 재능 같은 것도 창조할 수 있고 캐릭터를 창조할 수 있거나 목소리도 그렇게 단순 구성 요소를 갖다 서로 결합시켜 가지고 수많은 목소리도 창조해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또 그다음 뭐 결합 실험을 통해서 수많은 그다음 예측 시스템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인공지능 소라에서 그걸 다 하지는 않았는데 제 기술이 상당 제 기술이 들어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기존에 인터넷 어떤 전화를 애플하고 연결하시는 것을 제가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했는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저하주를 고하주로 만드는 전자확대경 얘기를 했었거든요. 프로그램상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전자확대경 모니터에도 적용할 수 있고 프린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글 손글씨로 이렇게 막 썼는데 AI가 그걸 알아보고 그것을 키보드 우리가 키보드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손글씨가 그럼 키보드로 그래서 이렇게 그 사진이 옛날 사진인데 복원해가지고 다시 좋은 사진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자확대경 어떤 비싼 거부터 큰 것, 아주 저렴한 거부터 비싼 것까지 또는 어떤 그다음에 크기도 뭐 전광판으로 하는 것에서 간단한 뭐 스마트폰을 확대하는데 그런 게 어떤 TV 화면을 확대하거나 모니터 화면을 확대하거나 이런 기술이에요. 모니터를 대신할 수도 있고요. 크기를 따라서 거기다가 이렇게 전기자 확대경처럼 확대를 해주는 거야 화면 스크린을. 그래서 좀 고화질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소프트웨어상으로 이렇게 오픈 AI 소라가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AI가 이렇게 끼었을 때는 AI 프로그램이 끼었을 때는 그것을 문장이나 어떤 단어만 해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주는데 나와 있는 어떤 스마트폰 화면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아니면 그 기존에 프린터 되거나 프린트에 되지 않은 문서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게 이해를 해서 그거를 이제 화면에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깨끗하게 우리가 손글씨로 썼는데 키보드로 이렇게 작성을 하듯이. 예. 그다음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추가해서 그걸 프린터 기술로 프린터하는 프린터도 이렇게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프린터 하면 제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쨌든 저기 삼성이란 네이버의 협업 로봇에서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탑재하면 서로 간에 제가 택시 회사에서도 쓸 수 있다고, 이게 하늘의 드론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군사용으로 이걸 썼을 때는 잘못하면 위치 파악이 돼가지고, 그래서 몰래 이제 이게 적군이 어떤 우리 컴퓨터 내부의 부품,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생산품에다가 이렇게 위치 표시를 해놓으면 격추당하기 딱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휴대용으로 좀 갖고 다니면 군에서는 자기 트럭 차량이 있다 그러면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다가 아니면 버리면 되니까 위치 이렇게 발각당하면. 그리고 이제 서로 파형이 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써서 이게 서로 파형이 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써가지고 적군이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 없게, 그러나 내부에 첩자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트럭이 100대가 서로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병사가 100명이 같은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식으로 워키토키 방식의 저 방식의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서로 이렇게 자료를 주고받거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몇 명만 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를 대상으로 각각도 되고요. 인터넷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워키토키 방식의 제 방식의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 통신 기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로 이제 워키토키 방식의 이게 어떤 통신기기를 통해서 공동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공동 인터넷망을 갖다가 병사 100명 아니면 로봇 100개 드론 100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로봇이 100개면 공동 인터넷망 공동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컴퓨터 2대 묶어도 공동 인터넷망이 되는 거, 컴퓨터 10대 묶어도 인터넷망이 된다고. 같은 프로그램만 탑재하고 있으면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자료를 주고받거나 대화하거나 통신이 가능하고, 로봇도 앞으로 이렇게 인터넷망이 아니라 적군 전쟁을 할 때도 쓰일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인터넷망은 교란이 쉽잖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도 보면 이런 홈캠 같은 것을 갖다가 중국에서 또 자유자재를 보더라 이런 게 있다. 인터넷망은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인터넷망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로봇 같은 걸 할 때, 차량 같은 거 할 때 자체 전파망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자체 전파망이 중계, 서울이다 그러면 중계망을 가지고 있고 형성해서 사실상 인터넷망을 형성을 새로 해야 되거나, 군에서도 그러겠죠. 근데 한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갖고 다니는 어떤 중계망, 갖고 다니는 통신망을 옛날에 무전기 메고 다듯이 군에서도 차량이나 사람 또는 드론에다 실어건 하늘의 정찰기 위성 다양한 것을 플랫폼을 사용해가지고 통신을 중계해서 통신이 이어질 수 있는 거리를 늘려주는 거예요. 서로 파형이 될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하고,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암구 방식, 그 다음에 호출번호, 스마트폰 호출번호가 있어요. 로봇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 트럭에도 사용할 수 있고 군사용으로 전차에도 사용하거나 비행체에 사용할 수 있으나 적의 위치 탐지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제작할 때도 프로그램에 이거 심어지지 않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스마트폰에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원격 제어를 하잖아요. 스마트폰도 서로 무선기기로 갖고 다니면서도 원격 제어를 요청하면 삼성 같은 데서 원격 제어 서비스를 해준다고. 내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컴퓨터에서도 원격 제어를 서비스를 하고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런 게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전 같은데 이런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가전의 집안의 가전을 제가 이렇게 TV 리모컨을 얘기했잖아요. TV 리모컨 방식으로 조작하는 이런 거. 그것은 이렇게 TV 리모컨을 갖다가 이렇게 무선 초인종처럼 만들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했던 적외선 그 앞에만
조금 벗어나면 잘 TV 리모컨 안 켜지잖아요. 그래서 밥 먹다가 좀 틀고 싶은데 그쪽 굳이 가서 켜야 된단 말이에요. 적외선 방식은. 그래서 이거를 무선 초인 정식으로 바꾸자라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전파를 하나 쓰는 게 있고 뭐 두 개나 세 개, 몇 개를 쓰는 제 방식에 서로 파행해서 여러 개의 전파를 각각 다른 전파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큰 어떤 큰 세부 조작, 큰 조작과 세부 조작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가령 하나의 전파다 그러면 SKT다, KT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같은 전파를 쓰더라도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한 방 안에 있어도 같은 회사 거 스마트폰이 있어도 울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의 전파라 할지라도 TV 리모컨이 그 안에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하는 방식으로 세부 정보를 조작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걸 어디다 썼냐면은 위성 같은 데나 아니면 컴퓨터에다가도 워키토키 방식으로 무선 서로 간에 워키토키망으로 컴퓨터끼리 통신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회사 컴퓨터 100대를 묶었다 그러면 첫째는 유선으로 서로 묶어주는 거 또는 무선으로 묶어주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공동 인터넷망을 컴퓨터 2대 묶이면 그러죠. 망 형성이죠. 5대 묶여도 망 형성이고 인터넷망을 10대 묶여도 인터넷망 형성이죠.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그래서 메신저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영상 통화가는 문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업로드 파일럿 업로드 다운로드 아니면 같은 회의 서비스 이런 거 영상 전화 가능하다.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탑재해 주면 그것도 가능하다. 이 망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 되니까 홈페이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앱을 깔아놓으면 홈페이지 곧바로 접속이잖아요. 요새 앱 깔잖아요. 스마트폰에. 그런 식으로도 스마트폰 안에서도 해외 멀리 나가서도 통신이 가능해요. 인터넷 망을 이용하거나 또는 자체망, 워키토키 방식으로 서로 회사에 있는 컴퓨터, 내 스마트폰이 통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거는 통신칩을 컴퓨터에 달면 되죠. 서로 같은 첫 번째 방식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송수신기가 다른 파형의 전파를 AM, FM 라디오처럼 한꺼번에 송수신할 수 있는 이런 신호를 잡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같은 전파를 할지라도 그 방 안에 이렇게 SKT 20개 있거나 KT 20개 있어도 각각 울리잖아요. 그 방식으로 안에다 스마트폰 100대를 넣거나 20개를 넣거나 100대를 넣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망을 형성해 주는 거 안에다가 그러면 직접 전화를 그러면 그쪽이 통신 선로가 엄청 많아지는 거잖아요.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성 통신에다가 이걸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앞에 두 방식 서로 파행이 뜨는 전파 그러면 SK 거 잡는 전파, KT 잡는 전파라고 합시다. 이런저런 원래는 이제 이게 그 망을 사용하지 않지만 잡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20개 안에 유선 전화가 있고 20개 무선 전화가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유선으로 이렇게 신호를 빨리 이렇게 어떤 분배를 해갖고 나눠주는 망이 또 있고, 무선으로 이렇게 아까 전에 스마트폰 이렇게 한 것처럼 스마트폰은 어떤 직접 통신이 가능하잖아요. 스마트폰은 어떤 방 안에 있다 할지라도 직접 통신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무선 방식은 안에서 스마트폰 20대를 두고 40대를 두고 이렇게 해서 증설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준단 말씀이죠. 그러면 컴퓨터 속도도 동영상 파일이나 문서 파일 같은 게 있으면 쪼개가지고 각각 그 여러 군데 일꾼들에게 통신 선로가 많으니까 아니면 동영상 파일을 내가 100개를 쪼개가지고 100군데에다 짐을 실어가고 차량에다 하나의 도로 통신망이 도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의 도로를 또 하면 엄청 막히게 되겠죠. 또는 받아주는 창고가 하나라면 엄청 막히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도 많이 컴퓨터 발열이 생기는 잘못된 설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CPU 설계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설계한다. 통신 선로 그러면 100개로 늘려라. 유선망이 됐든 무선망이 됐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받아주는 창고도 100군데로 늘려라. 그럼 각각 그냥 막힘 없이 쌩쌩쌩 가가지고 각각 정보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읽고 쓰게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보를 빨리 처리해버린다는 거죠. 동영상을 100개로 쪼개서 100군데에다가 통신선로를 타고 이동 경로를 타고 100군데의 창고에다 저장을 해버린다고 생각해보죠. 얼마나 속도가 빠르겠는가. 발열도 안 생겨요. CPU나 어떤 GPU, 어떤 반도체, 통신칩,
모두 앞으로 이제 로봇 설계에서도 TV나 컴퓨터도 이 설계 방식을 따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100군데 저장, 여러 군데 저장하거나 심지어는 타 지역 또는 다른 방에 있는 컴퓨터에도 통신선로만 연결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읽고 쓰기를 거기다가 비밀 저장이었을 때는 하고 끊어버리고 그 파일이 완성이 안 되면 그 파일이 열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각 파일에다가 암호를 걸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파일 100개 쪼개놓은 거에다가 기존에 했던 파일에다가 암호를 걸어 놓은 방식, 이게 어떤 동영상 파일, 문서 파일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임의적 소비적 환경이 되겠죠. 임의로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내부 안에서 알지도 모르죠. 자기 프로그램이니까 모르겠습니까? 같은 화면인데 내가 여기서 컴퓨터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컴퓨터 여기서 해킹하는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컴퓨터 내가 여기서 치면은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를 하고 있으면 거기도 같이 인터넷 망일 등했던 자기 통신망 같은 같이 화면이 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컴퓨터를 치더라도 거기서 다 안다는 거죠. 원격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에도 원격 제어를 하시잖아요. 원격 서비스 요청은 삼성 같은 데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좀, 그래서 내가 군사용으로 쓸 때는 이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처음에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방식으로 해서 TV 리모컨이 같은 전파를 썼을 때하고 서로 다른 전파를 썼을 때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같은 전파를 썼을 때는 스마트폰 호출본처럼 세부 정보로 이렇게 조작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 개의 스마트폰을 TV 리모컨에 두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송수신 구조를 서로 같은 전파를 하더라도 호출번호만 들여 송수신 구조를 많이 만들어서 정보통신도로를 만들어 놓고 세부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이 방식은 이제 조명도 할 수 있고 뭐 가전도 할 수 있고 기타 다른 컴퓨터 로봇을 조정할 때 리모컨과 그런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쓰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만든 이 통신 방식은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획기적. 그래서 삼성하고 네이버 협업로봇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던데 제가 이게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로봇을 같은 프로그램에 탑재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이제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는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한 0.1cm 또는 명령을 로봇 자체의 몸체에서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0.0001 뭐 이런 미리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반도체나 일환에서 정보 이동 경로와 통신을 또는 정기적인 힘을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발전했을 때 각각 틀리게 주는 이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통신 구조도 사용될 수 있고요. 인터넷 채팅 지원하면 통신 구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서로 위치 파악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그 컴퓨터를 조작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를 해놔요. 그래서 불법은 아닌데 GPS 방식을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떤 제 방식의 좌표와 숫자 방식을 사용을 하면 명령 체계나 정기적인 힘을 줄 때도 그게 제 방식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가전 같은 데 사용할 때도 가전이 있다. 집에 이제 앞으로 이제 로봇 같은 거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같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탑재를 해 놓으면 로봇의 조작이 쉽죠. 하나의 리모컨으로 하든지 하나의 어떤 조작 기기로 전부 다 세부 조작까지 가능하고 원격 제어를 해서 소프트웨어 이상 오류가 있었을 때 원격 제어로 고장을 진단하고 해결해주는 이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군에서 사용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위치 파악이 돼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또 조작 기기로 집안에 있는 TV 종류가 틀리더라도 프로그램만 다운로드 업로드가 타면은 우리 스마트폰에도 뭐 이런 홈캠 구조를 회사가 틀리더라도 저는 스마트폰 SKT 거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홈캠은 LG 거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을 거기다 넣어주면은 조작이 돼요. 이게 안에서 이제 홈캠을 그 스마트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처럼 각 로봇 앞으로 로봇이 가정에도 들어오고 회사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조작이 쉽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리모컨 방식으로 아까 지금 하셔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한 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발달하기 전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기기로 조작하게 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려고 합시다.